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무슨 소리야 이거, 배에서 꼬르륵거려. 제 목소리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조금 전에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군요. 그냥 드립을 한번 쳐봤습니다. 네. 퇴근하고 와서 급하게 초콜릿을 주워 먹고, 여러분 이게 보통 한 1시간 정도 떠들잖아요. 1시간 가까이. 정말 떠들면 당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가끔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제 말을 뱉는단 말이죠. 그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딱 끝이 나잖아요. 그제서야 뭔가 이렇게 숨이 깊게 쉬어져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다가 그 얘기에 빠져서 막 정신없이 막 흥분해서 말을 뱉을 때는 이게 충분히 폐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갑자기 이제 인사를 하고 종료가 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숨이 쉬어지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막 혈압이 막 높아져요. 머리 뒤로 막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게 되니까 몸 안에 이렇게 산소를 보내려고 혈액이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녹음하는 게 1시간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할 줄 몰랐죠. 예. 대체 할 말이 그렇게 길겠어 하고 일단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이 더 생기기도 하고 스스로 되게 재밌기도 하고 누군가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길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당도 떨어지고 숨가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퇴근하고 와서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저녁을 먹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초콜릿을 먹고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요. 대단한 일은 없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생활의 반복이거든요. 반복인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여행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관광지 입장권 예매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곳의 입장권이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5월에 가게 됐는데, 5월에 그 입장권이 계속 이제 오픈이 안 됐다가 오늘 퇴근 전에 확인하니까 이제 드디어 오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판테온 예매를 이제 방송 녹음하고 이제 예매를 하게 되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딱 한 군데 이제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인가요? 박물관인가요? 그
어, 그 무슨 상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예, 있습니다. 다비드상. 예, 다비드상. 좀 전에 약간 사투리 좀 다비드상. 그죠? 일본 사람 김상, 다비드상. 다비드상이 아니고요. 네, 다비드상이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인 것 같아요. 예, 거기 한 군데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가서 이제 현장에서 줄 서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끝물이 되니까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톡으로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어쩌지? 이래서 야, 난 이제 지쳤다. 난 지쳤고 그냥 가서 끊을래.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예매를 할까? 이래. 예매는 난 지쳤고 이제 할 거면 너가 해라. 너가 할 거면 예매하고 그랬죠. 5월이 성수기라 가면 줄을 오래 서야 될 수도 있거든요. 피렌체 아카데미아는 모르겠네요. 두오모 대성당이 확실히 인기는 많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저도 가서 줄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5월이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엄청 더울 때라서 그 땡볕에 줄을 서서 티켓 사려고 기다리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죠. 힘든데 그걸 생각하면 미리 끊는 게 확실히 좋고 바로 들어가고 뭐 땀 흘릴 일도 없고 근데 이제 표 예매를 제가 거의 다 했고 막판 되니까 이제 너무 귀찮더라고요. 귀찮아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이고 친구한테 야 네가 결제할 거면 네가 해. 네가 예매할 거면 너가 해라. 그러면 하겠다. 근데 나 이제 못한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는 땡벌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줄 서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또 그 줄 서서 기다리는 또 그 재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또 막상 가는데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그때 한국에서 예매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줄 서가지고 친구랑 뭐 이것저것 뭐 노가리를 까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렇게 또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마음 오히려 마음 편해졌습니다. 편해졌어요. 아무튼 그것도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의 이제 극 제2 성향이 이제 여행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기력이 닿으면서 A 될 대로 되라 P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저의 이제 주요 일상이 이제 그나마 큰 이벤트가 그 정도고 그걸 이제 계속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있고 오늘도 집에 왔는데 캐리어 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 조금 저렴한 아메리칸 투어리스터라는 이제 샘소나이트 회사의 약간 하위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샘소나이트의 자회사일 겁니다 아마. 조금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거기서 샀는데 25인치 캐리어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크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해서 이제 한 단계 위 크기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게 28인치인 줄 알았는데 31인치인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왔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샀나 싶다가도 또 이탈리아 가서 또 와인이랑 또 거기 뭐 식재료 뭐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등등 뭐 이것저것 보게 되면 눈 돌아가서 또 엄청 또 쇼핑해서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느낌에 그냥.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크기 잘 산 것 같기도 하다. 뭐 이 생각이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근데 일단 막상 사진으로만 보다가 도착을 해서 실물로 보니까
예뻐요. 예쁘고, 색상도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네이비색인데 진한 네이비가 아니라 굉장히 밝은 톤의 네이비라, 저의 이제 personal color와, 오랜만에 영어 혀 굴리기 나왔네요. personal color, 발음이, 유럽 갈 준비하는데 이제 혀를 좀 풀어놔야 되는데, personal color와 아주 잘 맞는 색상이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그렇습니다. 큰 만큼 가서 무겁게 채워서 돌아오겠다. 23kg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버하진 않겠죠. 23kg까지. 저는 이제 뭐 주류 제한이 이제 2병까지니까 와인은 이탈리아에서 2병 사올 거고, 원래 한 병은 그 마지막 제가 아웃하는 곳이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라, 프랑크푸르트 독일 쪽에 이제 리슬링 그 화이트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살까 하다가 그냥 이탈리아 와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에 괜찮은 레드 와인 하나랑, 그다음에 모스카토 와인이라고, 그것도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이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와인들이 있더라고요. 모스카토 다스티, 모스카토 다스티. 그 와인, 화이트 와인 한 병이랑 이렇게 화이트 레드 이렇게 해서 2병을 살까 생각 중이고, 거기까지 면세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발사믹 식초랑 엑스트라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고, 뿌려 먹는 용으로도 사고, 저희 일반 요리할 때 쓰는 용도 살까, 아니면 그냥 뿌려 먹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살까 약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커피 맛있으니까 뭐 일회용 뭐 커피들 있으면 살까 생각하고, 또 포켓 커피라고 약간 초콜릿 같은데 씹으면 안에 그 커피 원액이 나오는,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주로 겨울에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이제 녹기 때문에 녹아버려서 여름엔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거의 안 판다고 하던데 5월이 여름이라 뭐 없으면 뭐 못 사오겠죠. 근데 또 가방에 넣었다가 괜히 다 막 녹아버려가지고, 막 캐리어 가방 열었는데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난리 치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 것들도 막상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눈이 돌아가서 엄청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인치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고,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 호주,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호주 워킹 갈 때도 저 정도 크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아예 6개월 장기로 가는 거니까 큰 게 필요하긴 했었지만, 뭐 단기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로 그냥 했고, 이 크기 캐리어로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뭐 저 일본 여행 갈 때는 하기가 참 좀 번거롭긴 하겠어요. 이 정도 크기면 아마 기내 반입은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일본 갈 때는 이제 그 약간 소형 비행기, 그 뭐라고 하죠? LLC인가요? LCC인가요? 저가 항공이 주로 이제 운영을 하니까, 거기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는 이제 수화물 거의 안 하죠, 그죠? 거의 작은 캐리어로 기내에 들고 타지 않나요? 아닌가? 수화물 따로 있나? 수화물까지 붙으면 비행기표가 더 붙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실히 31인치보다는 적은 인치로 사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기는 한데, 고민하다가 뭐 큰 인치를 사게 됐네요. 이거 반품하기는 애매하고, 반품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모르죠.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좋은 구두가 뭐 사람을 좋은 데로 데려간다고. 또 이렇게 큰 캐리어 가방이 저를 또 먼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또 여행을 가게 해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캐리어 가방이 왔어요. 와서
크기는 좀 애매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거 썩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재질, 천재질로 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알루미늄이나 뭐 플라스틱 뭐 그런 재질이 아니고 요즘에 아주 MZ의 어떤 그런 감성의 가방이 아니라 예, 아주 고전적인 느낌의 클래식 의미를 막 갖다 붙이고 있죠. 예, 천 가방을 샀고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물론 뭐 짐을 옮기고 수험을 맡겨서 이동하고 하는데 때는 좀 타겠지만 뜻하는 것도 뜻한 맛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예, 저에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그렇게 지내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항상 준비할 때 이거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여러분 좀 뭐 재미가 없으실지 모르겠으나 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탈리아에 가기 전에 저는 이탈리아를 꽤나 가고 싶어 했고 동경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가서 물론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물건을 사고 식당 가서 주문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질문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또 번역기도 다 잘 돼 있고 하니까 한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말을 써보고 싶어요. 예. 유창하진 않지만 결코 유창하지 않고 기본적인 여행용 말이지만 여행용 말과 여행용 단어들 이런 걸 뭐 쓰겠지만 여행용 회화라고 하죠. 여행용 회화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고 제가 이제 정보를 이것저것 얻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의 이제 후기들을 이제 읽어보면 이탈리아 가서 영어로 물론 식당에서 주문도 되고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기본적인 이탈리아 뭐 감사합니다 그라치에라든지 영어로 please가 per favore라고 하더라고요. per favore 그런 말들이라든지 메뉴 주문할 때 마지막에 그냥 뭐 원 스파게티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얘기하면 되게 좀 굉장히 이제 공손하고 그런 예의를 갖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또 주문을 받으러 오는 서버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존중의 의미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 말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말들을 자기가 익혀갔는데 그 글 쓰신 분이 하신 얘기가 그래서 썼는데 이거는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지 몰라도 서버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더 신경을 써준 듯한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던 게 반대로 생각해서 외국인이 한국 식당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모님 하면서 여기 불고기 뭐 아니면 뭐 여기 비빔밥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막 더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아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참 잘하네 이러면서 뭔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원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뭐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써보고 싶고 뭔가 그런 걸로 서로 그 사람과 나와 그 나라 사람과 제가 대화가 통한다는 것, 대화가 통한다는 그 느낌을 받는 것. 그 사람도 제가 제 입으로 표현하고 제 말로 표현하는 이탈리아어를 알아듣고 오케이, 그라치에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You're welcome은 프레고라고 한다. 프레고, 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고 기대감이 있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게 딱 됐을 때 어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사실은 거의 말로 다 하지만 저는 호주 갔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뭐였냐면 뭔가 이렇게 서로 표정과 눈빛과 눈짓과 뭐
그런 굉장히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어 이제 서구 문화에서는 좀 굉장히 그게 더 한국보다 더 많고 더 자연스럽고 그런 좀 문화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런 비언어적인 측면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어떤 저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작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하게 잘 캐치하는 사람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섬세한 면이 있는 성향이고 그래서 오히려 서양에 나갔을 때 그 상대방의 웃는 표정이라든지 이제 눈웃음이라든지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반응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뭔가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서로 그 표정만으로도 마음을 나누는 듯한 그런 걸까요? 굳이 그런 느낌?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10년이 넘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뭐 친구를 사귀거나 이러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잠깐 만나는 식당 종업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이라든지 뭐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분이라든지 뭐 그런 제가 이제 이탈리아어로 탁 얘기했을 때, 너 이탈리아 좀 공부 좀 했구나, 너 좀 준비 좀 해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그런 걸 반가워해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반응일까 뭐 이런 호기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관련된 이제 호주 표현들을 호주래 이탈리아어 표현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고 스위스에 가서는 영어를 쓸 거고요. 스위스는 워낙 그 언어가 다양하죠. 이탈리아어, 독일어, 뭐 그 이제 어느 나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위치냐에 따라서 이제 스위스도 말이 다 다른데 스위스는 그냥 영어를 쓸 생각이고 아무튼 이탈리아는 제가 동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근데 이거를 막 이탈리아 영어, 이탈리아 회화 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후기들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것저것 관련된 거 찾아보면서 짧게 짧게 나온 혹은 유튜브에서 뭐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나올 때 중간중간에 이제 팁으로 알려주는 그 단어들을 틈틈이 볼 때마다 메모장에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저도 이제 방송을 그 이제 도구 삼아 저도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이런 거를 좀 나누면 좀 재밌지 않을까? 나만 재밌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교양 방송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제 방송에 교양이라는 것이 잘 없는데 교양 방송이라고 한번 치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는 컨텐츠 뭐가 있을까 했는데 최근에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연애남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JTBC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웨이브 OTT에서 올라온 걸 보고 있거든요. 연애남매는 저희 회사 동료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렇게 크게 흥미는 안 가서 한번 볼게요 했는데 쭉 안 보고 있다가 이번 주말에 이제 그냥 우연찮게 너무 심심해서 볼 게 없어가지고 틀어서 봤는데 세상에 아주 쭉 달렸고 연달아서 봤고 아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이제 PD님이죠. PD님과 제작진이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의 제작진이 그 TVN 맞죠? TVN의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팀이에요. PD님이고 근데 저는 환승연애 1을 봤거든요. 지금 아마 3를 하고 있나 얼마 전에 끝났나? 그럴 거고
환승연애 2도 안 봤고 저는 1에서 딱 봤는데 1 보면서 저 엄청 울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사실은 나는 솔로 못지않게 엄청 고자극이죠. 왜냐면 이미 헤어졌던 연인들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예, 아주 웬만한 용기 아니면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더 너무 그 날것의 강렬한 감정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서 볼 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청 울기도 하고 보면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할 거 없이 그 감정이 이해가 되니까 막 볼 때마다 막 완전 눈물 버튼처럼 막 줄줄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데 그 제작진이 이제 JTBC로 이적을 한 것 같아요.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연애 남매고 네. 와 근데 참 그 환승연애 때 그렇게 울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작진들 정말 사람 물립니다. 연애 남매도 보면서 너무 막 어, 안타깝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상황에 막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저의 내면의 어떤 모습들, 제 과거 모습들이 비춰서 보이기도 해서 뭔가 좀 더 서러워져서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도 근데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좀 여러분한테 추천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만 26분이네요. 아주 정말 제가 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이 말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이 좀 길고 장황하고 이걸 그냥 뭐 라디오 틀어놓듯이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이는 분들은 다행인데 말이 좀 그 뭐라고 하죠? 중언부언이라고 하나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약간 술이 많이 취하면 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는데 한 번 되게 취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게 예전에 학원에서였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도 저한테 한 대답 또 하고 한 대답 또 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랑 선생님이랑 둘 다 취해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안 취하신 분들은 저와 선생님 둘을 양옆에서 구경하면서 쟤네들 언제 끝나지 저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는 없는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근데 주사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때 알았죠. 아무튼 말이 좀 간결하지 못함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죠. 먼저 그 생존 이탈리아어 제가 생존 이탈리아어라고 표현했죠. 살아남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탈리아는 제 생각에는 프랑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파리.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식당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데는 영업한 메뉴도 있고 아무래도 관광 도시잖아요. 관광지니까 영업한 메뉴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진짜 이탈리아어만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거기는 유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탈리아 현지인 위주의 저희도 뭐 강남이라든지 뭐 되게 관광지 위주에 가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된 메뉴도 있고 뭐 이런 곳들이 있죠. 특히나 서울에 이제 그런 곳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냥 동네 사람들만 오는 뭐 백반집이 있다고 쳐요. 거기엔 영어 메뉴가 써있질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안에서도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주로 가서 찾는 그런 맛집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 이제 구글에 올라오는 저는 이제 외국이니까 구글로 검색을 하는데 구글에 올라오는 다양한 맛집들이 구글에 올라왔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관광지에서 조금 핵심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난 그 지역 사회인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메뉴판이 이탈리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면 메뉴를 시킬 때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뉴판을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이런 관련된 유튜브라든지 뭐 사진 자료라든지 뭐 구글 그 지도에 들어가서 식당을 조사하면서 그 식당에 올라오는 메뉴판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거 본다든지 하면서 저 어느새 지금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이다. 이게 뭐다. 이게 좀 이제 좀 알겠어요. 약간. 그래서 가서 모든 메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건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따로 막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노트에 막 쓰면서 공부를 반복 뭐 암기를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이런 식당 가면 생존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뭐 관광지니까 서버분들이 영어를 뭐 잘 하시겠지만 이탈리아어로밖에 서버를 안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거기는 뭐 손짓 발짓 해야죠. 그리고 뭐 완전하게 영어를 뭐 제로 베이스로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안 되는 영어로라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짓 발짓해서 뭐 주문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생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라든지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서 번역을 해서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후기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외국 가면 뭐 한국에서 뭐 로밍을 신청을 하든 한국에서 뭐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유심을 사든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써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근데 식당 실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터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번역기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그 식당 미리 이제 갈 곳을 정해서 구글에서 식당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그 음식 사진을 캡처를 해라는 거예요. 사진을 저장해 놨다가 그 사진을 보여주던지 대화를 하기 말로 이제 주문하기 어려우면 그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실내 안에 들어가면 안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안 터질 확률이 높다. 인터넷이. 그래서 번역기 쓰기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참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가면 그 언어를 그래도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survive, for survive.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또 와인 주문할 때, 뭐 고기 주문할 때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의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여행 폴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당에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일단 식당을 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들어갈 때 뭐 인사를 하면 좋겠죠. 반갑게 웃으면서 뭐 hi, hello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 buongiorno, buongiorno. 영어로 buongiorno인데 그냥 본이라고 발음이 될 것 같아요. buongiorno, buongiorno. 저녁 인사는 buona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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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onasera. 이게 저녁 인사라고 합니다. 보통 buongiorno, buongiorno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고 그냥 저희 편하게 안녕 하는 인사는 차오라고 한대요. 근데 차오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쓰는 말들이라 친근함의 표현이라 식당이나 이런 굉장히 조금 이제 격식이 있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이제 종업 온 분이고 그런 분들이니까 차오라고 절대 인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본조르노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시고 뭐 하시고 하면 아니면 메뉴를 이렇게 신청을 받고 뭐 가시잖아요. 그러면 grazie 감사합니다. grazie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를 마치기 한 5분 전, 3분 전쯤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대요. 왜냐면 식당이 바쁘기도 하고
또 관광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분 3분 전에 이제 요걸 하는데 영수증을 이제 이탈리아로 꼬페르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라고 아까 please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per favore라고 했잖아요. per favore. 그래서 꼬페르토 per favore. 예. 앞에 관사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 이런 거 쓰고 일 하나 하면 un 뭐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힘들어서 그냥 꼬페르토가 아니구나. 꼰또입니다, 여러분. 수정할게요. 꼰또 per favore 이렇게 얘기하면 계산서 부탁드려요. 영수증 부탁드려요.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꼬페르토는 뭐냐면 자리세입니다. 자리세. 그 부산 그 횟집 가면 초장집이라고 그 웃기네. 부산에 이제 밀락 회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예, 가서 이제 이태서 이제 막 생선들 막 있는 데서 뭐 이제 생선 보고 뭐 우럭 뭐 광어 1kg 뭐 이렇게 주문하면 뭐 몇 층에 올라가라 한단 말이죠. 거기 이제 식당 어디 가서 자리에 앉는데 그걸 이제 초장집이라고 하죠. 초장집이 고게 이제 초장집 자리세거든요. 자리세. 그거처럼 이탈리아 식당에는 자리세를 받습니다. 그 자리세가 코페르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페르토는 메뉴판에도 써져 있고 식당 들어가기 전 식당 입구에도 보통 메뉴판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코페르토가 자리세고 1인당 받습니다. 1인당. 그래서 보통 한 3유로? 네, 식당 같은 경우에 3유로, 1인당 3유로 받고 1인당 받으니까 2명 먹으면 이제 6유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코페르토. 자리세고 보통 1에서 한 4유로 정도. 그 안에는 이제 서빙하는 서비스, 서빙, 그 다음에 식기류, 와인잔, 식전빵, 테이블보 이런 모든 내가 이제 그 받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 포함된 그걸 이제 자리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올려진 빵이 있는데 빵은 유료가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 꼬페르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무료처럼 생각하고 드시면 된대요. 근데 그 식전빵 먹은 것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 가게도 있대요. 근데 그런데 정말 악질이고 그런 데는 이제 조사해보면 구글 같은 데 막 이렇게 별점 막 1점 막 이렇게 해서 올 후기들이 있답니다. 그런 건 잘 이제 구분해서 잘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빵 먹은 값 내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답니다. 그런 데는 좀 악질 식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대요. 그죠. 그렇고,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buon appetito, buon appetito, buon appetito인데 연결해서 buon appetito, buon appetito 이렇게 하면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혹은 잘 먹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뭐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버가 지나가면서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음식 어때? 뭐 드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How is it? 뭐 How is it?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영어로 물어본다든지 뭐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니면 묻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서버랑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 부어노 부어노가 맛있어요. 편하게 부어노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엄청 좋아한대요. 왜냐면 내가 일하는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이니까 서버분도 마찬가지고 그 요리를 하는 요리사 그 주방아리 요리사분도 그렇고 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딱 표현을 해주니까 그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좋아들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냥 먹고 나서 저희끼리 막 맛있네 이게 뭐 그것도 좋지만 저희끼리 나누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서버분이 이렇게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 부어노 한마디 딱 해주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가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렇고 또 그런 거를 또 서버분들이나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면 서비스도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런 글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나페티토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부어노 맛있어요. 이거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어노. 자 봅시다. 부어노. 나오나?
Good. 이거 굿이잖아. 잠시만. Buono. buono, buono, buono. 맛있어요. good. 좋아요. 맛있어요. buono, Buono. buono, buono라고 표현합니다. 하고 그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grazie,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grazie. grazie mille, grazie mille라는 밀레가 숫자 1000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맙다. Thank you very much랑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grazie mille, grazie mille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종업원분이 왔어요. 서버가 와서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뭐 주세요. 뭐 이거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이렇게 하고 per favore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하면 가실 때 grazie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하고 도중에 표현할 일이 있으면 buono 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나올 때 인사할 때 그래서 grazie mille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써놓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탈리아 가면 보통 이제 피자, 파스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스타를 많이 먹잖아요. 피자는 빵 익혀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지만 이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면의 익힘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그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al dente, 그게 이제 덜 익혀서, 한국어로는 좀 이렇게 덜 익힌 꼬들꼬들한 면이죠. 근데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그 이탈리아의 이제 알덴테 기준이 한국에서 먹는 그런 어떤 파스타 면의 식감보다 더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알덴테로 나온대요. 그래서 기대하고 먹었다가 이거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짠 거는 이제 그 나라의 원래 그 간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그냥 가서 체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짜다 싶으면 그 이후에 다른 식당을 갈 때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좀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차치해 두고 이 면의 익힘 정도, 그래서 al dente 이게 덜 익혀서 나오는 거고요.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좀 이렇게 푹 익혀 먹고 싶다. 약간 그 유튜브 표현으로는 약간 우동면처럼 그 정도의 이제 쫄깃쫄깃한 느낌. 그 한국인들이 먹기 딱 좋아하는 정도죠. 그게 표현이 뭐냐면 bencotti. 충분히 익혀서 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bencotti per favo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익혀서 주시겠어요? 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네. 요것도 꽤나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식당 가서 파스타 먹을 때.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고기 주문할 때,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제 피렌체는 워낙 티본 스테이크가 유명하고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그 피렌체 지역의 비스테카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인데 그 티본 스테이크가 워낙 유명해서 피렌체에 가서 꼭 먹었거든요. 근데 이 고기는 사실은 거기는 무조건 기본이 레어예요. 그러니까 겉만 있고 안에는 그 핏빛이 이렇게 그대로 다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육회처럼 그 부드럽고, 겉은 이제 살짝 익어가지고 또 이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여기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한테 혹시 도움 될까봐 저는 무조건 레어로 먹습니다. 그리고 레어로 먹을까 미디엄으로 먹을까 아니면 웰던으로 주문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그쪽 이제 서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레어를 추천한대요. 나라면 레어를 먹겠어 이렇게 한대요. 근데 드셔보셨던 분들이 후회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어 맛있더라, 너무 맛있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는 소고기도 들이켜 먹는 사람이라 이거는 저랑 같이 가는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걔도 이제 레어 먹는다 이래서 이거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시킬 건데 고기의 익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꼬뚜라래요. 꼬뚜라. 그게 이제 고기의 익힘 정도고, 그 안에서 표현이 al sangue 이게 레어래요. al sangue
레어고 메디아가 미디엄. 그리고 아까 면 할 때 파스타 얘기할 때 충분히 익혀달라는 게 벤 꼬띠였잖아요. 근데 고기에서는 좀 표현이 다르더라고. 비슷한데 약간 끝에 이제 철자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벤 꼬따. 꼬띠는 COTTI 마지막 I로 끝나는데 벤 꼬따 마지막에 A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벤 꼬따 웰던으로 주세요. 예, 마지막에는 베르파보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표현이 그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외국은 이 순서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전체 음식이라 나오죠. 그래서 이탈리아 표현으로는 안티파스타라고 해요. 그게 전체 요리. 그래서 메뉴판 보면 안티파스타라고 되어 있는 게 전체 음식들이에요. 실제 본식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그래서 안티파스타. 그 다음에 프리모 삐아띠였나? 이것도 공부를 했는데 까먹었네요. 잠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모 삐아또 맞네요. 프리모 삐아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콘도 삐아또. 그 다음에 돌체가 한국으로 이제 디저트예요. 후식. 돌체가 이제 단맛이란 단 거라는 표현이었나? 돌체가 단 거란 표현, 행복이란 표현이었나? 검색을 해볼게요. 스위트 단, 그 돌체. 돌체가 이제 후식이고 디저트고, 프리모 삐아또는 첫 번째, 이제 본식 중에서 첫 번째 음식. 보통 이제 파스타 종류고, 세콘도 삐아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인인데, 세콘도 삐아또는 보통 이제 생선이나 고기류, 뭐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근데 이 순서에 따라 다 시킬 필요는 없고, 보통 바로 이제 뭐 파스타만 딱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스타랑 뭐 두 번째 세컨도 피아또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먹고 그 다음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굉장히 이 순서에 맞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종업원들 서버들이 내 테이블을 굉장히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테이블에서 첫 번째 본식을 다 먹어야지 그 타이밍에 맞게 두 번째 음식이 딱 나오도록 종업원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그걸 보고 안쪽에 주방에 있는 주방장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대요. 저는 이건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는 요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막 저는 느긋하게 막 먹고 있으면 주방을 쓰면 난리가 난대요. 대체 언제 다 먹는 거야? 얘기를 해줘! 이러면서 막 종업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안티파스타 전식인데 전식을 빨리 안 먹고 느긋하게 천천히 먹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꺼번에 나와서, 또 한국은 또 그걸 좀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표현이, 또 저희는 또 관광하러 왔으니까 한꺼번에 나와서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표현이 음식을 한꺼번에 같이 내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together 이렇게 표현이죠. 이 표현이 뭐냐면 tutto insieme insiem이가 뭔가 영어 단어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인시에메?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tutto insieme. 한꺼번에 같이 내주세요. tutto insieme per favore. tutto insieme per favore. 한꺼번에 같이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음식을. 이런 표현도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유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식당 가서 또 와인 안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와인이 이제 병으로 된 건 비싸죠. 근데 뭐 여럿이 먹을 때는 이제 한 병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좋겠지만, 저랑 친구 둘이 가서 둘이서 이제 와인 한 병이 보통 750이니까 1인당 300이 넘는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가면 보통 이제 잔으로 된 잔술을 시킵니다. 잔와인인데, 그래서 잔와인은 뭘까? 봤는데
물론 메뉴판을 보면 메뉴판에 나와 있죠. 와인이 비노거든요. 비노. V-I-N-O. 비노가 와인이고, 참고로 맥주는 비라입니다. 비라. B-I-R-R-A. 비라. 비노는 이제 V죠. 비노 와인인데, 그래서 메뉴판에 비노 그 메뉴들을 보면 가격대가 나눠 있겠죠. 잔술은 더 쌀 거고 병으로 된 거는 이제 더 가격대가 이제 뭐 20유로, 30유로, 40유로 막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 이제 잔술이 이제 단어가 뭐냐면 비노 비키에레, B-I-C-C-H-I-E-R-E, 비키에레. 요게 와인 잔술, 한 글라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비노 비키에레로 들어가면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이 이제 하우스 와인이라고, 이제 어떤 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하우스 고기 이제 그 자체 식당에서 이렇게 한 그런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저렴한. 그래서 하우스 와인이라는 표현은 비노 델라 까사, 비노 델라 까사. 그게 조금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비노 델라 까사인데 화이트 와인을 먹고 싶다 하면 비앙코가 화이트 와인이고, 로쏘 하면 레드 와인. 로쏘, 뭔가 영어 R-E-D, 레드와 유사하죠. 로쏘, R-O-S-S-O. 그래서 비노 델라 로쏘 하면 이제 하우스 와인, 이제 레드 와인. 비노 델라 까사 비앙코 화이트 와인으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답니다. 좀 더 저렴하고. 하지만 뭐 하우스 와인이라고 맛이 떨어진다, 그럴 게 아니죠. 역시 와인의 도시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와인의 나라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하우스 와인도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이제 가서 에스프레소, 그리고 카페 라떼, 그리고 카푸치노, 그걸 이제 주문해서 먹는, 이제 그게 저 로망인데, 그래서 그 카페에서 쓰는 것도 좀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카페가, 우리가 일반 카페 하면, 한국에서 카페 하면 그냥 그 커피 가게잖아요, 카페. 근데 이탈리아에서 카페는 에스프레소를 얘기한답니다. 에스프레소. 그래서 에스프레소 한 잔 부탁드려요 하면 un caffè, un이 이제 하나죠. un caffè per favore 하면 에스프레소 한 잔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응용하면 되겠죠. un cappuccino per favore, un caffè latte per favore, un caffè latte per favor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커피점도 이제 자리세를 받거든요. 자리세가 있고, 자리세가 보통 1유로 뭐 이런데, 1유로, 1.5유로. 근데 자리세를 안 내고 그냥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바에서 먹으면 돼. 바에서. 바로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거기 이제 점원분들이 거기 딱 서 있는 그 바에 그대로 서서 커피를 받고 거기서 그냥 마시고 먹고 주고 바로 가는. 그래서 바에서 마시겠다, 서서 마시겠다 라는 표현이 알방꼬 이렇게 얘기하면 서서 마시겠어요. 혹은 또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bar, B-A-R. 우리 바라고 하죠. bar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죠? 바에서 먹겠다. bar.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사양할 때 괜찮습니다 할 때 우리부터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하고 No thank you 라고 하죠. 똑같아요. 이탈리아도 grazie, 고맙습니다 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하면 no grazie. 보통 이 표현을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탈리아 가면 거기 이제 그냥 집 없이, 이제 거주지 없이 사는 집시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집시분들이 이제 여행자들 상대로 이제 이제 그 열차표를 끊기 위해서 열차 티켓을 막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막 잘 몰라서 막 헤매고 이럴 때 그 집시들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돈이라든지 현금을 이렇게 들고 가버린대요. 아니면 도와줬으니까 돈 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 지나치게 와서 막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다 거절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그 뭐냐 소매치기들이 아주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도움을 가장해서 누가 오고 그 사람이 저랑 막 저한테 말을 걸고 하면서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이제 그 소매치기 동료들이 와서 제 가방이나 그런 것들을 싹 뺏어간다든지 제 주머니를 털어간다든지 정신없게 만든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와서 나의 이렇게 제 몸 가까이 붙는다든지 저의 어떤 신체의 어떤 경계선 기준을 넘어서서 혹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막 정신없이 말을 건다든지 혹은 저와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제 근처에서 갑자기 막 그 외국인 2명이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운다든지 보통 그럴 때 막 뭐지 하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쳐다보는 걸 유도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이 몰래 숨어있던 다른 한 명이 그 안 보는 제가 딴 데를 쳐다보는 사이에 제 밑에 있던 뭐 잠시 뒀던 가방을 싹 훔쳐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집시라든지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막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외국이라고 막 오픈 마인드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보통 다 거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되면 no grazie, no grazie.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no thanks.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no grazie라는 표현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you are welcome, prego, prego라는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천만에요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대요. 그래서 어떨 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좁은 길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려 하는데 반대편에도 누가 와요.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상대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보통은 이제 먼저 지나가라는 손짓으로 손을 제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제가 몸을 틀어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먼저 가세요라는 손짓을 하면서 하는 표현이 프레고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천만에요라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라고 이렇게 양보할 때도 프레고 손짓을 하면서 프레고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분도 먼저 그분도 저한테 프레고 이렇게 하고 뭐 그곳에 이렇게 뭐 눈빛이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내가 먼저 가야겠다 싶으면 지나가면서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식당이나 이런 데 줄을 서 있어요. 아니면 뭐 계산하려고 뭐 줄을 서 있다 했을 때 그 가게의 점원이 혹은 사장이 내 다음 손님이라고 부를 때도 프레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것도 놀랍죠. 저희는 다음 손님인데 여기다 프레고 하면 네 다음이요 이런 뜻도 된대요. 그래서 프레고가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를 조사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외국 나가면 이제 한국은 보통 이제 물 하면 식당 가면 그냥 물 공짜로 주고 뭐 밖에서 물 사 먹을 때도 그냥 물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탄산수가 많기 때문에 식당 가서도 물을 주문하는데 탄산수냐 그냥 영어로는 스틸 워터라고 하죠. 그냥 물이냐 탄산이 없는 물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탈리아어로 물이 이제 아쿠아예요. 아쿠아고 그래서 그냥 일반 물 탄산수가 아닌 일반 물을 아쿠아 나뚜랄레가 표현이 보면 이게 내추럴 영어로 내추럴을 하나하나 읽으면 나뚜랄레 내추럴이 N-A-T-U-R-E죠. N-A-T-U-R-A-L-E 내추럴 A 마지막에 붙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나뚜랄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쿠아 나뚜랄레 그리고 탄산수가 아쿠아 프리잔테 F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프리잔테 그렇다고 합니다. 탄산수 주세요. 아쿠아 프리잔테 per favore 그렇게 한답니다. 요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메모장에 써뒀습니다. 제가 공부한 건 이 정도예요. 더 쓸 말이 있을까요? 주로 표현하는 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you're welcome, prego, 천만에요. 그리고 주문할 때 이거
주세요라는 거니까 per favore, per favore. 그 다음에 영수증, 계산서 주세요. conto per favore. 그죠? 그리고 메뉴판에 있는 글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 스파게티 알라 뭐 까치오에 빼빼 뭐 이런 거. 까르보나라 un carbonara per favore. 까르보나라 하나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써놓고 보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말이 통하는데, 오, 알아들었어! 약간 이런 재미가 너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저도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생존 이탈리아어 여러분과 함께 저희 또 격식 있고 교양 있는 교양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 이메지날레 맞나요? 상상하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상상하다. 제가 팝팝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이메진이라고 영어로 쳐보고 이탈리아로 한번 볼게요. 이메지나레. 예, 목소리로 상상하기 이탈리아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재밌겠다. 자, 봅시다. 목소리로 상상하기. 뭐야 이거? 선생님, 이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로 상상하기요. 목소리로 상상하기. 영어로는 imagine with your voice. Imagine with your voice. Imagine with your voice. 자, 봅시다. 이거 좀 어렵다. Immaginate con la vostra voce. Immaginate con la vostra voce.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Immaginate con la vostra voce.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번역기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것도 인터넷 그 카페에서 보다가 이제 팁을 얻은 건데 번역기에서 한국어를 쓰고 바로 이탈리아어로 바꾸는 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조금 그래도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먼저 영어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보고 이 의미가 맞지 하면 영어를 다시 이탈리아어로 바꾸면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간답니다. 아무래도 영어 기준으로 굉장히 돼 있는 것 같고 번역기도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두 번 바꾸는 게 확실하고 한국어로 그대로 한국어를 써서 이탈리아어로 바꾼 거를 얘기했는데 소통이 안 됐다. 잘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런 글도 봤었어서 그거를 추천하더라고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꾼 다음에 영어에서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가서 번역기를 쓸 생각입니다. 그것도 알아주시면 혹시나 또 들으시는 분들 이탈리아 여행 가실 일 생기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5분이 됐네요. 너무 긴데?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저희 아까 얘기했던 연애남매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할까요? 1시간 5분이면 너무 긴데. 그러면 연애남매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연애남매 특집으로만 아예 해서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전부예요. 전부고, 그리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안 보신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급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있는데 그건 이제 스포일러일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하고 방송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 연애남매 이야기의 핵심은 연애 프로그램을 가장한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포맷이냐면 실제 남매들이 네 팀이 나오거든요.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한 팀이 더 와서 5팀이 되는데, 그 남매들의 어떤 자라온 서사와 가족들의 이야기와, 그래서 내 남매가 누군가와 썸을 타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는 그 어떤 재미와, 그리고 내가 내 남매를 그 사람에게 어, 이런 점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라고 어, 소개를 해주는, 그 부분이 되게 눈물 버튼이었고, 우리 뭐 남매 얘기하면 막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렇게 잘한 시간도 있지만, 이 PD의 어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성공해서 뭐 커플이 돼서 잘 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수많은 그 넘쳐나는 연애 포맷을 약간 뒤집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는 좀 많이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에 좀 피로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연애 프로그램을 가장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온기와 가족의 따뜻함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방송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듣고 계시진 않지만,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오. 자주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나? 봤는데 그런 조사를 했는데, 요즘 정말 자기 개발과 성공과 부의 축적과 부자가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사실 이 유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너무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수십 년이 아니죠,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표현. 그래서 모두를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저는 그때부터가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더 과거로 거슬러 갈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패배자가 된 것만 같고, 어, 어마어마한 돈을 주식에 올인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코인에 올인하고, 그래서 젊은 20, 30대들이 빚더미에 떠안게 되고, 하여튼 그런 뭔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1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어떤 작가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을 리뷰해주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부분의 그 목적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국은 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가족과 행복해지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것도 참 소중한 가치인데, 한국 사회는 뭔가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나의 가족은 행복하지만 타인의 가족은 불행해지고,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고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한국의 지금 현 주소 모습인 것 같고, 이거 앞에 신나게 막 이탈리아 생존 이탈리아 얘기하다가 되게 진지해지는데, 이게 연애남매에서 볼 때 가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가족에 대한 의미가. 가족이 정말 너무 싫고, 너무 저주스럽고 본인에게 짐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어, 뭐라 해야 될까요? 하지만 가족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과의 연대랄까요?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연대하고, 꼭 우리가 피로 엮인 가족이 아니라 음,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제가 그런 가치를 읽고 싶어서, 그 안에서 읽어내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각각의 혈연으로 이어진 남매들이 나오는데, 그 남매들이 그 안에서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피가 섞이지 않은 그 남매들끼리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피가 섞인 혈연을 넘어서서 와,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피디님이 의도하신 거라면 정말 너무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끔 느끼는 나는 솔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재밌게 봐놓고 막 뒤에 보면 막 그 사람이 막 과거에 막 안 좋은 이력이 있다든지 사고를 쳤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방송도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회차가 진행됐음에도 어떤 뒷얘기가 나오질 않는 걸 보면, 물론 사람마다 과오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각자 자기 삶을 정직하게 잘 살아온 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주는 마음의 평화도 있어요. 오늘은 심지어 연예 기사 보니까 연애남매 그 PD님이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이 인사 검증이죠. 이 분들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막 크게 이제 이슈가 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과거가 있으신, 그런 과거가 없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자기가 하고 있나에 대한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물론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한 완벽한 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좋은 사람들, 좋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PD와 제작진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누군가 썸을 타고 미묘한 뭐 긴장과 뭐 해소와 뭐 이런 도파민이 터지는 막 그런 느낌의 컨텐츠가 아니고요. 보면 마음 따뜻해지고, 나도 저런 따뜻한 마음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지. 혹은 저런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어 라든지. 저는 형제가 없거든요. 형제 자매가 없고, 저는 이제 외동인데, 저는 또 저희 어렸을 때 사촌형, 사촌 누나들 생각나고, 저를 되게 귀엽게 아껴주셨던 분들 생각나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고, 예. 물론 뭐 다투고 싸우고 뭐 그런 것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따뜻한 기억들, 온기들, 그런 것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확 되살아나요. 이거 다음 주에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미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시작한 김에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같아서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안에서의 뭐 연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이들의 얘기가 너무 재밌고 이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같이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건 힐링 방송이야라고 눈물을 흘리며 했는데, 예. 1, 2화 좀 지나가고 한 3화, 4화, 5화 이때부터 뭐 거의 매화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참 요즘에 뭔가 이렇게 진득하게 컨텐츠들을 오래 앉아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오랜만에 몰입해서 봤고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제 방송의 컨셉답게 제가 심심하고 외롭기 때문에 저의 그런 마음을 잘 달래준 방송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또 더 많이 울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연애 그런 컨텐츠들이 주는 그런 도파민의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네요. 포근하고 따뜻함을 주는 옥시토신 같은 방송이에요. 옥시토신 같은 방송. 옥시토신이 아이를 낳은 그 엄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아이에게 따뜻함과 유대감을 주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에서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방송은 옥시토신 같은 방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제목을 바꾸고 싶네. 이게 녹음 중이라 올릴 때는 제목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힐링 방송이야 플러스 옥시토신 방송. 예. 도파민 저리가 옥시토신 1위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급부로 그게 유행이잖아요. 도파민 차단하는 그런 게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도파민이 너무 막 유튜브부터 영상 매체들이 너무 난무하고 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막 불면증도 오고 막 불안증과 우울증이 막 오고 너무 과도하게 도파민이 자극되어 있는 이 삶에서 도파민을 줄이자 그런 것들이 또 한편 유행이기도 한데 이 작품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프로그램은 그런 뭔가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그런 옥시토신 같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되면 보시고 특히나 내가 이제 남매 관계에 있다. 내 혈연과 남매 관계에 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외동인데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남매 간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남매 간의 그 관계도 참 달라요. 되게 서로 막 틱틱거리는 이런 관계도 있고 서로 아주 죽고 못 살아서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관계도 있고 너무너무 서로 말 표현은 없지만 너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보다 보면 혈연과 남매를 떠나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 안에서 어떤 나의 모습도 비춰보게 되고 그래서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라.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컨텐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7화까지가 나와서 뒤에 뒷화가 남아있어서 그 뒤에는 또 모르죠. 끝까지 다 봤는데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요 7화까지 안에 봤을 때 요 내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우, 1시간 20분이라 최장 시간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제 방송을 재밌게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에피소드 40번째입니다. 생존 이탈리아어 N 연애 남매, 이건 힐링 방송이야, 플러스 옥시토신 방송, 옥시토신 콘텐츠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제목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